자, 괜찮아요? 깜짝이야. 자, 이제 교재는 이제 113페이지 정비 기본계획 들어갈 건데, 자, 먼저 중요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도전법은 여러분들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니까 구조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복잡하다 해도 기본적 큰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 도전법에서도 똑같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죠. 자,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두 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구역 지정하겠죠. 자, 구역 지정되면 정비 사업을 할 거다. 자, 여러분 이 구조는 똑같이 이해하시면, 자, 도계법에서 우리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했잖아요. 자, 그리고 개발 구역을 지정했다. 자, 구역 지정하고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갔죠. 기본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계획하고 구역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뭐 계획 지정하고 구역은 일반적으로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똑같이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선 계획 후 구역 지정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야. 똑같이 정비 사업 들어가기 전에 구역을 지정하고 그 전에 뭐가 수립돼야죠? 계획. 단위 계획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정비 기본계획도 있고 또 정비 계획도 있다. 두 개 중에서는 뭐가 좀 더 큰 계획일까요? 기본 계획이 훨씬 더 기본을 잡아준 계획이니까 좀 더 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우리 도계법은 개발계획 하나면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획이 두 개 나온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입니다. 대신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여러분 낙후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낙후된 구역이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정비구역은 여러분 나뉘면 세 가지 구역이 있죠.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 구역, 또는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 구역, 그걸 합해서 정비구역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라면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 했죠?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 그런 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 될 것이고, 재개발 사업 구역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죠. 그렇게 가시고, 재건축 사업 구역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정비 기반시설은 뭐죠?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자, 그런 구역이야. 합해서 말할 때 정비구역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역시 여기는 주거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도계법에서 배운 것처럼, 자, 우리 개발 사업은 출발이 뭐부터 되죠? 시행자.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행자 지정은 개발구역 지정 이후 문제라 하겠죠? 똑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보면 정비사업도 출발이 뭐부터 출발되겠죠? 시행자가 나오는, 구조는 똑같다는 의미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 지정은 여기도 마찬가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똑같아요.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자가 지정될 거다. 됐나요?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여기도 도계법에서도 시행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겠죠? 그래서 사업은 출발이 시행자부터 출발되니까 똑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개발법에서도 시행자가 정해지면 공사 계획을 짠다겠죠? 자, 그 공사 계획을 실시 계획이란 말 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인가를 받았죠? 인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실시계획, 즉 시행자가 정해지면, 자, 실시계획이란 말은 여러분 공사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공사계획이야. 그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게 보통 사업이 다 이래. 공사 계획이 통과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이제 공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용 방식일 때는 우리 공토법 절차 진행대로 가면 되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아까 우리 배웠던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하고 그래서 환지 처분해주고 이런 절차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똑같아. 자, 우리가 국계법에서 도시공개 시설사업도 공부했거든. 도시공개 시설사업도 시행자 정해지고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사업 시행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공사 들어가서 진행하고 끝나면 중공사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사업 절차는 다 똑같아. 그러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이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르게 사업 시행계획이야. 시행계획으로 줄여 세우셔도 됩니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시계획에서도 상관없어. 법의 정하기 나름이야. 성격은 같아. 공사 계획이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역시 인가받겠죠? 인가받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고 특징이 뭐죠? 분양 등을 받아서 이 분양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야 돼.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계획입니다. 알겠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간단 말이냐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업 절차하고 다른 게 여기에 껴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차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사업 시행계획이 실시계획하고 똑같아. 공사 계획이야. 공사 계획이 통과되면 인가받으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통과되면 공사가 들어가는 게 보통의 사업 구조. 보통의 사업 구조는 일반적으로 똑같고 주택법도 마찬가지. 주택건설 사업할 때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름만 뭐 어떤 데는 시식이라는 말 쓰고 어떤 데는 시행이라는 말 쓰고 막 명칭만 법마다 좀 다를 뿐이지 성격은 똑같다. 됐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가 떨어지면 공사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는 그런 절차 필요 없죠? 분양받을 필요가 없다. 왜 개발은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기는 하나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이 개발구역이 뭐 이렇게 산도 있고 막 또랑도 있고 막 그러면 다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밀어서 맞춰버려. 낮은 데는 메꿔버리고 높은 데는 깎아버리고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것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또 개발구역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산다고 안 산다고? 별로 안 살아. 물론 몇 분은 살겠지만은 거의 잘 안 사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도정법은 좀 틀린 게 정비사업은 틀린 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려면 이런 문제 있겠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여러분 많이 볼 거니까 재건축 생각하면 자, 재건축이면 자, 대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분양은 일반 분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조합원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아파트들이 쭉 있어. 자, 저 재건축이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101동, 102동, 103동 쭉 있다. 10개 동이 있다고 봅시다. 10개 동이. 자, 그리고 자, 보통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산다고 생각해 봐. 그럼 평형대부터 20평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20평대야.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재건축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재건축한다는 말은 자, 이게 여러분들 아주 노불량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허물고 다 철거하고 새 걸로 지어주는 거잖아. 그죠? 새 걸로 지어주는데 뭐 똑같은 땅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아파트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면적도 똑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지을 거냐? 이게 이제야말로 공급계획입니다. 그죠? 어떻게 지을 거냐? 자, 똑같이 20평대를 10개 동 지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똑같이 10개 동을 20평대로 지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공사 계획, 즉 한마디로 공급 계획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발처럼 막 밀어버리고 토지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은 다시 아파트 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10개 동을 20평대로 똑같이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비사업이 왜 이 절차가 필요한가를.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데야. 항상 우리 정비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야. 여기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개발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옛날엔 잘 나간 동네야. 알겠죠? 옛날에 아파트가 이렇게 막 들어왔다는 것은 옛날엔 잘 나간 동네야. 근데 오래돼가지고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항상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개발된 데를 고치는 거야. 정비사업은 구도시, 구도시는 옛날 개발된 데를 고치는 거. 개발사업은 뭐라 했죠? 낙후된 데를 개발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500세대가 있다면 우리 시행자가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서 다 보냅니다. 통지서. 그러면 이자들 중에서 아파트 나중에 받을 사람들. 그 말은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의미잖아. 계속 살겠다는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분양 신청하면 여러분들 공짜로 줘요? 돈도 좀 내야 돼? 조합원 다 내야죠. 돈도 부담 내고 해야 돼요.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도 내지만 나는 여기서 새 아파트 받아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런 돈 없으니까 그냥 돈 받고 나갈란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자들에게 통지서 보내면 이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300세대가 신청을 해서 난 그냥 아파트 받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200세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뭐 아파트 안 받을란다. 알겠죠? 나중에 사업비 낼 돈도 없고, 알겠죠? 이 집도 나한테 빚내서 살고 있는데 뭐 돈 더 낼 돈도 없고 그냥 있는 돈 주라.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200세대는 나가겠다는 의미야. 그죠? 그럼 그때 주는 돈을 우리 법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바뀌어서 옛날 현금청산을 말 썼는데 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실보상금을 받고 여기는 나가는 거야. 알죠? 돈 받고 나가는 거다. 우리끼리 하면 청산금의 성격인데 일단 우리 법상 표현은 손실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 받고 나가는 거다. 됐나요? 이 표현도 저부터 이 말이 좀 적절치는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 우리 5년 전에는 현금 청산이라는 말 썼거든요. 법에서. 근데 손실보상으로 바뀌었어. 그럼 돈 받고 나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똑같은 땅에 지금 똑같은 땅인데 몇 세대가 산다는 이야기야 지금. 300세대가 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럼 이제 공사할 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분양해 주는 거야. 공급이에요. 그러면 굳이 10개 동을 20평대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또 똑같은데 여기도 500세대가 살았는데 이제 300세대만 사니까 훨씬 더 공간이 넉넉해졌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굳이 10개 동 지을 필요 없이 이제 8개 동만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이. 8개 동은 지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평형대를 굳이 20평 안 해도 뭐 30평대를 만들 수도 있고 32평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또 20평대 만들기도 하겠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공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만 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버리면 뭐 어떻게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알겠죠? 항상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일단 사람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재개발도 여러분 한때 개발된 지역이야. 알겠죠? 지금 뭐 일산, 분당, 뭐 일조시, 우리 일기 신도시 전부 다 재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도 지금 사람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있고 한때 개발될 때는 잘 나가는 동네지. 그죠? 근데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낡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틀리게 이 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들어간다. 됐나요? 그냥 못 들어가요. 막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 공사가 시행력인 거 떨어지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다음 뭐 어떻게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은 이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개발사업은 이 절차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개발사업은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 알겠죠? 사람도 별로 안 살지만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거든. 도시개발사업은요. 근데 우리 정비사업은 건축물을 축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살 사람 안 살 사람 구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나오면 일단 뭐 300세대만 딱 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목도 있어요. 몇 세대에서 추가해서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는 이 측량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짓고 똑같이 20평 10동을 똑같이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알겠죠?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누가 해준다겠죠? 자, 우리 도정법에서는 전부 다 인가 등이 나오면 제가 누구 찍으라겠죠? 시장, 군수 등을 찍으시면 돼.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시장, 군수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받으면 고시 알리는 건 따라갑니다. 안 써도 알려야겠죠? 인가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처럼 재건축 현장이나 여러분 재개발 현장 많이 못 봤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좀 자주 보이거든. 뭐 재건축 현장 가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오게 되면 프랜카드 걸어놓잖아요. 그죠? 경축에도 프랜카드 걸어놓거든. 그러면 이게 걸려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아, 분양 절차가 진행되겠구나. 이 분양은 아까 말한 그 조합원 분양이지 일반 분양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자, 재건축 현장에 가다 보니까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득 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프랜카드 걸리면 이제 뭐 하겠다는 의미죠? 아, 이제 공사 들어가겠구나. 알겠죠? 그 정도 흐름은 아시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들 우리가 도계법은 계획이 두 개 나오잖아. 도계법에서는 여러분 계획이 뭐 있었죠? 개발계획하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있었잖아. 도계법은 계획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어디가 더 크다겠죠? 개발계획이 더 크다.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겠죠? 지정권자.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시행자.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인가는 누가 해준다? 지정권자. 됐죠? 이게 도계법이야. 그래서 도계법은 계획 두 개만 나올 것이고, 자, 개발계획은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 실시계획은 시행자 정해주고 나오니까 사업 시행 단계에서 나오는 공사 계획이다. 됐나요? 자, 그럼 똑같이. 자, 도정법에서도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이 4개 나오죠? 자, 우리 도정법에서도 잠깐 비교를 드리면 자, 계획이 여기는 무슨 계획 있죠? 정비, 기본 계획. 또 한 가지 무슨 계획? 정비 계획. 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시행 계획. 자, 또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순서 문제는 기본이고요. 자, 또 한 가지 구별할 것. 항상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은 사업 들어간 이후야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야.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관청에서 수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관이잖아. 지정권자 시도지사니까. 알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수립한다. 됐나요? 한마디로 우리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한다 생각하시면 돼. 자, 특강도 시장이고 또 시장 누구든 나눠지는데 그건 좀 이따 볼 것이고 한마디로 시장 등이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관에서 수립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놈이라. 자,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다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야. 시행자 정해진 다음에 이야기니까. 알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수립하기 때문에 둘 다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 거야. 그래서 인가 받는 거 여기도 인가. 여기도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인가권자는 누구라겠죠? 여기는 시장, 군수 등. 구별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하고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급이 틀려. 알겠죠? 급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이 훨씬 더 높은 계획이지. 전체 정비사업의 개관 등을 정해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높은 계획이고 여기는 다 누가 수립하는 거죠? 시행자가 정해져 가지고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할 것이고 또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거야. 이거 똑같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어 똑같아.
단지 계획이 2개 나온 것뿐이고,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자, 분양 등을 받아서 어떻게 공급하겠다. 20평대, 34평대 어떻게 만들겠다 등등 그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야. 알겠죠? 그래야만 이게 나와야 공사할 34평대를 만들지. 제 말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이런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차이점 봐두시고요.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것이, 자, 사업시행계획은 제가, 자,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자, 사업시행계획은 한마디로 뭐라 했죠? 시행자가 세우는 무슨 계획? 공사계획이야. 알겠죠? 공사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의 내용이 간간히 시험 지문이 뜨거든. 그럼 그건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겠어요. 사업시행계획 들어갈 내용들 뭐 어떻게 계획이 한두 가지 다 외운다고. 못 외웁니다. 그래서 감으로 풀어내셔야 되는데,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공사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계획에는 한마디로 공사기간 같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공사계획이니까. 그렇죠? 착공 예정일이나 준공 예정일 다 나오겠지. 그런 거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CCTV 설치하고 막 이런 것도 사업시행계획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공사계획이니까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런 걸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풀어내셔야지. 계획 내용 여러분들 사업시행계획 내용 17개 나오는데 그거 다 외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한두 개도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공사계획이다. 시행자가 되면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이고요. 자,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은 뭐라겠어요? 자,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34평대 만들고 뭐 어떤 건 40평대 만들고 20평대 만들고 해서 그건 바로 공급하겠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우리가 분양계획인데, 분양이 무슨 말이지? 똑같아. 공급이야, 공급. 알겠죠? 공급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우는 계획. 분양 신청 받아 세우는 분양계획. 다시 말하면 공급계획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먼저 잡아드리냐면, 여기서 애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지문들이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예를 들어서 자, 정비사업으로 교재도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입니다. 자, 건축물 등은 예를 들어서 자,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자,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또는 뭐 따라서 관리 처분한다, 관리한다, 또는 뭐 처분한다, 또는 뭐 공급한다, 뭐 이런 것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맞나 틀리다? 틀렸다. 자, 항상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것을 처분하고 관리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다, 관리 처분계획이다. 그렇지. 이런 건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놓으시란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것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 따른다고? 관리처분계획. 그러면 자, 이것을 토지나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은 무슨 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 사업시행계획. 공사계획이니까. 이게 만드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만들 것이고. 되나요? 만들어진 것을 만약에 관리처분한다, 공급한다, 다 무슨 계획에 따른다고? 관리처분계획.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 실제 요즘은 더 많이 뜬 지문이기 때문에 기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을 갖고 접근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처분계획 성격은 시행자가 만드는 건데 분양 신청을 받아서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분양계획, 다시 말하면 공급계획이야. 공급계획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만들어진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주택 공급 문제. 원칙은 1주택 공급 기억나요? 그리고 뭐 2주택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다. 3주택까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 대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주택 공급의 문제도 무슨 계획에서 나온다고? 관리처분계획. 공급 문제는 다 관리처분계획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것은 그렇지. 사업시행계획, 공사계획이니까. 됐나요? 그리고 정비기본과 정비계획은 큰 계획들이 아마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 출발점인 계획이니까. 됐죠? 그리고 정비기본과 정비계획은 사업도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수립한다면 안 돼.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시행자는 언제 나온다고? 구역지정 이후에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헷갈려하지 마시라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도 없어. 됐죠? 이제 그럼 끝났어. 이제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 이제? 공사 열심히 하면 되고. 알겠죠? 시공 감리 열심히 다 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뭐 할까요? 준공인가? 준공검사 얘기죠. 알겠죠? 표현 준공인가든 뭐 준공검사든 똑같아. 알겠죠? 준공인가 누가 해준다고? 시장군수. 답이 없잖아. 그럼 준공인가 떨어지면 공사 끝났다고 널리 알리면 되고 고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공사 끝났으니까 아파트 줘야 되겠죠. 그거 주는 걸 뭐라 그래? 소유권 이전 처분이야. 한번 똑같아. 이전 처분이야. 그리고 이전 처분하면 널리 알려야 되거든. 그것을 고시. 줄여서 소유권 이전 고시 줄여서 말해. 자, 환지 같으면 환지 처분 공고. 오케이?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처분. 환지 처분도 소유권 이전 처분이야. 땅 바꿔준 처분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공고란 말 썼고 여기는 그냥 고시란 말 썼고 그 차이밖에 없어. 의미는 같아.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하면 되죠? 청산 등기.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소유권 취득, 그 아파트가 내 거 되는 것은 언제 내 거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똑같다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똑같아. 알겠죠? 단지 우리 환지처분은 기본 땅을 주는 것이 기본이고. 알겠죠? 물론 입체 환지 같으면 건축물 주기도 하지만 환지는 기본적으로 평면 환지기 때문에 땅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땅을 준다, 건축물 준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주는 게 기본이야. 물론 대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죠? 건축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건축물 주더라도 건축물 내 거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청산 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흐름대로 딱 잡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간다. 대신 계획하고 구역은 시행자 몫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 시행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에서 하는 거다. 시행자가 관여하는 것은 요 이후 이제 시행자 정해주고 나서 요 이유는 다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계획도 시행자가 만들고 하겠죠? 이 절차도 시행자가 진행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도 시행자가 뭐 시공자 뽑아가지고 맡기겠지. 그죠? 시공자 공사하고 준공인가도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 준공인가 시장군수가 해주면 통과되는 것이고 준공인가 안 나오면 다시 공사해야 되겠죠? 그건 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처분도 시행자가 해주는 거야. 청산 등기도 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가나 이런 것들만 윗사람 해주니까 윗사람 누구? 관에서 시장 군수 등이 다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도 시행자가 합니다. 아까 우리 환지 처분도 누가 한다겠죠? 시행자. 똑같아.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 정해줬잖아. 됐죠? 대신 이제 계획하고 구역 단계에서는 시행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뭐 느닷없이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요딴 지문에 아무것도 지문에 틀리고 막 이런 어이없어 그러면. 알겠죠? 아무 구도도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계획 정비계획은 시행자 나올 일이 없어. 알겠죠? 근데 시행자가 수립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시행자가 언제 나온다고? 구역 지정 이후에 항상 흐름을 잡으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면 찾아갈 수 있어. 근데 띄엄띄엄 해놓으면 어디가 나온지도 모르고 막 어느 법인지도 모르고 해오면 하나만한 공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정비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간단히 넣어볼까요? 자, 정비 기본계획은 여러분 누가 수립하냐면 뒤에 또 볼 거니까 간단히 먼저 보고 갑니다. 아까 관에서 수립하는데 누구? 특광, 특특, 시장. 자, 포인트는 여기는 군수가 안 들어가요. 보통 우리는 시장 군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장, 군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일단 정비 기본계획하고 조합, 관리처분계획 세 군데 제가 꼼꼼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재도 보충해서 그 세 군데는 꼼꼼하게 다 암기할 거니까 어쨌든 세 문제를 맞으려면 그 세 군데는 꼼꼼히 봐야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시장이 수립합니다. 자, 정비계획 또 좀 더 봅니다. 일단 여기는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특징이 여기는 구청장이 들어가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나오고 좀 이따 봅니다만은 또 지정권자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특강도 할 수는 있어. 보통은 구청장. 그러면 딱 급이 여기는 특광이 하니까 요놈보다는 정비계획이 좀 급이 낮다. 알겠죠? 그래서 정비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다. 그 정도 차이점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은 일반적으로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됐나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유는 전부 다 우리 시장, 군수 등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면 뭐가 나오겠죠? 시행자. 구역 지정 다음에 시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의 출발은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럼 시행자 부분 여러분 또 뒤에다 봅니다만은 미리 잡아드리면 아까 우리 정비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제일 크다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제일 커. 그러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미리 한번 보세요. 좀 더 다시 볼 건데 일단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은 민간에게 맡길까요? 관에서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관에서 할 거다. 그래서 일반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시장이나 군수 등이 하든지 아니면 또 토주공을 지정해서 하든지 이런 자들이 합니다. 곧 이 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 없다. 조합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에게 맡기는 건 아니에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에서 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자,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은 말 그대로 우리 기반 시설도 설치하고 노블 건축물 허물고 건축물 새로 지은다겠죠. 기반 시설 설치한다는 말은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이야, 지역. 알겠죠? 우리 지역을 손대는 거야. 알겠죠? 기반 도로도 설치하고 수도도 놓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거환경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우리들이 못하지만 재개발은 주거환경보다 규모가 좀 작다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련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토지 등 소유자. 알겠죠? 그 자들이 하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재개발은 자,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성하죠? 조합. 조합에서 할 수 있고. 자, 조합은 여러분 가장 미니멈이 20명이야. 알겠죠? 근데 20명도 못 될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 20명 미만이야. 안 써도 좀 더 다 볼 거예요. 다시. 볼 거니까 한번 다 잡아주고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조합이 하든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론 우리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이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합은 과반수 이상 동의받으면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등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여기 문제 한 번씩 질문 뜨거든. 자,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자,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자 될 때는 조합이 없죠. 20명 미만이니까 조합도 못 만드는 거니까.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자 될 때는 조합이 없어.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다라고 보긴 어렵다. 보통은 다 조합이 하는 게 보통이지만 법상 토지 소유자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재건축은 한마디로 자,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이 아니고 재건축은 우리 집이야. 알겠죠? 우리 재건축은 기반시설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집 낡은 거 허물고 새 집 받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역시 여기도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누가 하죠? 조합. 자, 그래도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딱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세 개 사업 중에 주거환경은 조합이 없다겠죠? 근데 조합은 두 개 나오죠?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일단 여러분이 정비 사업은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
도시공계획 사업이란 말은 공공성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관리로 결정한 사업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자, 아까 말처럼 우리 마을, 우리 집이니까 그 당사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겨놨거든. 근데 자, 여기 조합들이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잘한다, 못한다. 물론 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무래도 조합이 즉 민간이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한마디로 못한다는 것은 뭐죠? 사업 시행이 굉장히 늘어지거나, 알겠죠? 또는 뭐 행정 문제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관격은 자기들이 하니까 시장도 관해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게 맡겨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관청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건 참고로만 듣고 넘어가요. 좀 이따 설명 안 할 거니까 간단히 듣고만 넘어가도 돼. 그러면 자, 그 개입하는 제도가요. 이게 만들어지고 또 계속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잘 처리해 갖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이 2중, 3중으로 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보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첫째, 우리 공공시행자 제도가 있어. 자, 공공시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거야.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알죠? 그 사이가 8가지 나오는데 그 해당되면 공공시행자, 즉 시장 군수가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야. 시행자가 돼가지고 또는 토지공을 지정해서 시행자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지정개발자라고 해서 이 지정개발자를 정해가지고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지정개발자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든가 민간합동법인 또 신탁업자 이런 자들이거든. 시장군수가 이자를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시행자는 조합에게 그대로 놔두고 사업만 대신시키는 사업 대행자 제도가 있다는 거야. 알죠? 사업만 대신해. 시행자도 놔두고 요 둘이는 아예 시행자를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어 왔어. 지금도 있어. 알겠죠? 그러다가도 이게 또 못 믿어오니까 재작년에 들어왔죠? 또 못 믿으니까 또 뭐가 만들어졌죠? 공공재개발 사업이 또 만들어지고 또 공공재건축 사업이 또 만들어졌죠? 있는 상태에서 공공이 시행되는 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도가 또 만들어져. 알겠죠? 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다 해결 못하니까 관에서 계속 개입하는 제도가 옥상옥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정법에도 지금도 다 있고 또 공공재 재건축이 또 한 장을 만들어졌어, 법이. 알겠죠?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재개발, 재건축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주관계에서 사업은 나올 일이 없죠? 왜? 누가 하니까? 자기들이 관에서 하니까. 알겠죠? 관에서 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개는 민간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만 이해를 하시라고. 자, 그럼 시행자 부분은 일단 이 정도만 잡아드리고 좀 더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 뭐 한다겠죠? 공사계획. 자, 공사계획을 여기는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계획. 줄여서 그냥 시행계획 생각하시면 돼. 줄임말로요. 그래서 일단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시행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으라겠죠? 인가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공사가 못 들어가고 분양 등의 절차가 있다. 통제적 분양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 작성한다고?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 그래서 이게 나와야만 뭐 할 수 있다? 철거, 공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비 사업에서 철거는 다시 말하면 공사 들어가는 것은 뭐가 나와야 들어간다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간다. 항상 입력하세요. 알겠죠? 이제 예배는 있습니다만 예는 무시하고 일단 관리 처분 인가 나와야 공사가 들어간다. 뭐 철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사천리지 뭐. 중고인가 받고 그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고 이전 고시 그래서 청산 등기.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일사천쭉 가시면 돼. 그래서 요 절차만 깨 있다는 것만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자, 사업 시행의 인가는 누가 준다겠죠? 시장, 군수 등. 관리 처분계 인가도
시장 군수도. 자, 준공 인가도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단계. 시장 군수가 찍으라겠어요. 자,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됐나요? 마지막 청산 등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들 우리 시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비기본계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네요. 정비계획 비교하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 절차로 조그만 절차로서는 여러분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하는 게 있죠.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서 하는 거 안전진단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알겠죠? 안전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이에요. 알겠죠? 그때 하는 것이고, 또 정비계획은 여러분 이반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절차에서 정비계획 이반전 앞에 있겠지 뭐. 입안에 들어오고 제한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소절차 나올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전반적인 구조니까 딱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정비 기본계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 보면서 정비계획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한 장째 전화 나간 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라겠죠? 거기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비교표 같은 거, 교재는 기본계획이 있고 또 정비계획 뒤로 나오니까 다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그 한 장대는 무조건 외워 여러분. 그것도 못 외우면서 그런지 말하겠어요. 제가 한 장대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기본이니까 무조건 외워놓으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물론 빠진 것도 있어. 당연히 한 장이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일단 정리하고 또 보충도 해야 되는데, 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같이 일단 띄워서 봅니다. 띄워서 놓고 볼 것이고, 자, 먼저 같이 한번 같이 띄웁시다. 자, 비교하면서 보란 의미예요. 왜냐하면 꼭 문제가 지그재그로 나오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기본계획인데 정비계획을 쓰면 틀릴 것이고, 정비계획인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틀려. 비교하면서 보시란 이야기야. 자, 먼저 자,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겠죠? 특광, 특특, 시장. 그죠? 그래서 시장이 수립합니다. 곧 이 말은 군수는 수립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기본계획은 항상 군수 입력해 놓으시면 돼. 조심하세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또 그냥 군수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자, 정비기본계획은 시나 군 단위에서 수립한다. OX. X. 군 단위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군수가 없기 때문에 군 단위 수립하지 않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또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해. 10년 단위로 수립할 것이고,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 자, 이런 것은 가장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입에 붙여야 되고, 또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이런 계획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또 하나 계획이 있다겠죠? 자, 어디? 주택법에 나오는 무슨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이야. 됐나요?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나오면 도정법에 나오는 정비 기본계획하고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딱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또 한 가지. 자, 정비계획입니다. 자, 정비계획이 10년 단위 수립한다고 하면 안 돼. 알죠? 정비계획 이런 말 없어. 없고. 자,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자,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특특은 여러분 뭐 세종하고 제주. 자,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있네. 특이 두 개 나오네. 알겠죠? 강원도가 지금 공포되고 이제 아마 곧 시행이 될 건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버렸어. 이제 제주도가 똑같이. 우리 특자도는 한 군데라고 했는데 이제 특자도가 두 군데 생겼네. 어쨌든이 자, 일반점들 우리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알겠죠? 뭐 그렇다 해서 뭐 달라진 거 없으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 알겠죠? 자, 대신 지정권자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차이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으로 요 놈은 잘 안 물어보고 요 놈은 잘 물어보니까 잘 보라고. 왜 이걸 안 물어보냐면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잘 안 물어봐. 뻔한 거니까. 알겠죠? 자, 의미는 이래요. 자, 보시면
자, 정비계획은 그대로 풀어봐. 풀면 누가 수립한다고? 자, 특자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그리고 뭐 군수, 그리고 구청장. 됐나요? 예,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만 있잖아.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한다는 이야기야. 됐어요? 근데 지정권자도 수립할 수 있거든.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였어? 자, 우리 특광, 특특이니까 특서 들 뺄까? 자,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잖아. 그럼 제가 이렇게 써진 이유는 뭐죠? 보니까 요 네 개는 같잖아. 여기는 똑같죠? 똑같잖아. 다 있으니까. 그럼 차이점은 얼마 차이있죠? 그죠? 원래 구청장이 수립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똑같으니까 뭐 일어나잖아.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정권자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곧 이 말은 구청장 대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 근데 보통은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권자도 수립할 수 있다. 그 표현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 가지고 한 번씩 비교해서 물어보는데, 자,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계획 내용은 사실 많아요. 알겠죠? 10가지 막 이상 돼서 다 못 외워.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거 위에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감으로 찍어야지 방법이 없어. 우리 계획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다 못 외우니까요. 그래서 일단 비교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들 볼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정비 기본계획은 뭐가 나오죠? 정비 예정구역이 나와.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란 말 나오거든. 이게 예정구역이 나오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근데 정비구역이 나와버리면 정비구역이나 뭐 면적 정비구역에서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딱 구별하세요. 저 정비계획 예정구역 나오면 틀려. 그래서 예정구역은 기본계획.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정비구역이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보시고. 자,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주거지 관리계획 등등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계획 나오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거든. 근데 지구단위 계획 보인가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무슨 계획이 있다? 정비계획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자, 세입자 대책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죠?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이든 또 세입자 안정대책인데 같아. 그냥 세입자 대책은 양쪽 모두 있다 생각하세요.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4번, 5번 잘 물어보는데, 자, 건축물 밀도계획이라는 말 보이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앞에 건폐율, 용적률 등 해가지고 건축물 밀도계획이 붙어. 알겠죠? 그러면 앞에 말 신경 쓰지 말고 밀도계획이 보이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 자, 근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건축선 따로 나오죠? 그럼 무슨 계획? 정비계획. 자, 비교하세요. 밀도계획이 들어가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 알겠죠? 그냥 밀도계획 없이 그냥 따로따로 건폐율, 용적률, 뭐 높이, 건축선만 이런 거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자, 또 여기는 이렇게 뭐라 했죠? 복지, 문화시설 이렇게 줄여서. 자, 사회복지시설, 주민, 문화시설인데 줄여서 뭐라고? 복지, 문화시설. 자, 복지, 문화시설 하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 복지, 문화 무슨 계획? 기본계획. 오케이? 자, 공동이용시설 나오면 정비계획. 알겠죠? 딱 구별하세요. 공동이용시설 무슨 계획? 정비계획. 오케이? 자, 복지, 문화는 무슨 계획? 기본계획. 잘 나와.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기본계획 내용은 좀 더 보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만 외웠으니까 이것은 좀 됐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좀 더 보충할 건 교재로 보충할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절차하고 생략 사이 두 가지 정리할 거야. 자, 1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리권자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니시란 말 보이죠? 자, 대도시가 아니시라면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도지사가 인정했어. 그러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는 타치 못해. 대도시 아니시에요. 자,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것도 지문 하나 봐두시고. 자, 그 밑에 절차 보이죠? 자, 절차나 볼 건데요. 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공람 거치죠? 자, 그러면 주민공람은 거기 며칠 이상, 14일 이상입니다. 그건 좀 더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우리 기본계획 할 때, 자, 주민공람 거치는데, 주민공람은 며칠 이상? 14일. 자, 그리고 또 의회 의견 거치죠? 그럼 의회는 며칠 이내 의견 제시하죠? 60일. 자, 그리고 협의심의는 다 똑같죠? 협의심이 똑같고, 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는 어쩔 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고시하고 나서 마지막 동그라미. 국장에게 보고한다는 것. 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말은 일단 정비 기본계획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 대도시 아닌 시장이 수립한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죠. 그죠? 그러면 또 아까 우리 수립권자 중에 특강, 특특이 수립할 수 있잖아. 뭐 특강, 특특이 수립한 것은 국장 승인을 받는다. 자, OX. 꼭 이렇게 나오거든. 실제 지문은 길게 나오겠죠. 뭐 특별시장관에 다 풀었으면 길게 써질 거니까. 자, OX, X. 자, 대도시 아닌 시장의 수방은 도지사 승인 받는 건 맞죠? 근데 국장 승인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가지 마시라고. 기본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든 간에 국장에게 뭐한다? 보고. 국장한테다 보고해야 돼요. 또 이것도 여러분 뭐 대도시 아닌 시장에 수립했는데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면 틀려.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국장. 됐나요? 정비 기본계획은 국장 승인은 없습니다. 국장 승인은 없고 뭐라고? 국장에게 보고. 꼭 승인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됐나요? 자,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작성기준 보이죠? 자, 작성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 국장. 국장이. 자, 그리고 그 생략서 일단 넘어가고 생략서 27도 한번 나왔거든? 근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제일 밑에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9개 보인가요? 그건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알겠죠? 기본계획의 3문제 맞으려면 요건 외워야 돼. 자, 일단 의미를 먼저 설명드릴게. 자, 여기는 여러분 그거 써놨죠?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람 거쳤죠? 또 의회 의견도 거쳤죠? 또 협의 거치죠? 또 심의 거치죠? 또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있잖아.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있잖아. 여기 모두 해당돼. 다 걸려. 자, 어디 절차든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사유입니다. 알겠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9개에 해당되고 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 똑같아. 또 협의 생략할 수 있다 똑같아. 또 심의, 도계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똑같아. 도지사 승인을 안 받는 경우 똑같아. 다 한 번씩 나왔어. 알겠죠? 다 걸린 내용이고. 자, 첫째, 요게 이제 왜 외워야 되냐면 지난번부터 제가 요것도 암기시키려다가 많이 참았어요. 요것 때문에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계획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존에 말했지만 요놈 내용하고 요놈은 꼭 지문 떠. 또 절차하고 세 개는 꼭 지문 뜰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 또 기본계획은 여러분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씩 나온다겠죠? 한 문제 맞으려면 외워. 자,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요령 보세요. 일단은 어느 걸 생략을 들어서 똑같은 게 거쳐야 한다면 틀려. 생략사유니까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생략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9개 중에 외울 때 요령. 첫 번째 기간 단축 보인가요? 줄여서 외우라고 단어 찾으시라고. 계획기간 단축 보인가요? 기간 단축 그 단어로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2, 3, 4를 모아서 외울 건데 자, 그 2번에 보면 무슨 시설 나오죠? 정비 기반시설이야. 뭐 정비도 귀찮으니까 그냥 기반시설로 줄여갖고 외우면 되잖아. 자, 기반시설의 면적이 나오죠? 자, 우리 규모는 확대지만 면적은 몇 프로 미만이라고 나옵니까? 10% 미만 축소 나오죠? 기반시설 넣으면 자, 10% 미만 축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축소지 확대하면 안 돼. 축소.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을 묶어서 정비 예정구역 면적 보인가요? 자, 또
4번에 건폐 용적률 보인가요? 건용. 3번 4번 묶어 이렇게 줄여가지고 암기하시라고 다 읽어 아무 의미 없어 읽어봤자. 알겠죠? 줄여가지고 벌써 입력해서 찾아낼 줄 아셔야 되니까. 알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곧 7월달 되고 하니까 문제 목적음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딱딱 줄여가지고 외웠다 찾아낼 줄 아셔야 돼. 됐죠? 예정격 나거나 건폐 용적률이죠? 또 몇 프로 미만? 20% 초과야 미만이야? 미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지문으로는 꼭 나왔지만 단일 문제로 나온 게 31회야.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에는 여기 단일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 그때 이제 정답 처리가 요거 정비 예정구역을 25%라고 나와 있어. 틀렸죠? 20% 미만이니까. 그래서 예정구역하고 건용 이런 두 개 몇 프로 미만? 20%. 기반설 나오면 10% 미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시설 3개 다 들어가. 시설 3개 뭐 복지, 문화, 공동, 이용시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8배에 써진 재원조달. 자, 요 정도만 외워도 훌륭해. 단계별도 들어가지만 일단 요 정도 외우시라고. 그럼 4개밖에 안 되잖아. 됐어요? 자, 이 경우는 절차를 어디에 해당되든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고? 첫 번째 뭐 기간 단축. 그냥 외웠다가 문제 지문 나오면 찾아낼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그것만 연습하면 돼. 외운 걸 찾아낼 줄. 어차피 우리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알겠죠? 기간 단축. 자, 그리고 정비 기반설 나오면 몇 프로 미만? 10%. 예정격이 나오거나 건용이 나오면 몇 프로 미만? 20%. 자, 미만이니까 초과되면 안 돼. 자, 그리고 복지, 사회복지설 나오거나 주민문화시설 나오거나 공동이용시설 나오면 전부 다 생략사유다? 아니다. 생략사유다. 또 제일 밑에 재원조달 보이죠? 이건 나오면 생략사유다. 실제로 이렇게 외우면 외울 거 몇 개 돼도 않잖아.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정돈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죠.